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오늘은 황농무님의 몰입 두 번째 이야기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살면서 여러 번 느꼈던 부분인데요. 특별한 목표가 없으면 제 스스로도 뭔가 생기가 없고 무기력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목표라는 것이 없으면 그런 것 같아요. 이를 두고 조 비테일 박사는 죽은 채로 걸어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으니까요. 오늘은 목표를 일단 정하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강한 열망 혹은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셨다면 내가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는 다세포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는 모두 다 생명체라는 거죠. 다세포 동물은 단세포 동물과 달리 공생공사, 즉 함께 살고 함께 죽는 방식을 택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가 동시에 죽는 거예요. 이런 생존 방식이 유리했는지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살고 같이 죽는 조직의 특징은 그 구성원들이 철저한 위계 질서에 따라 분업하고 협력한다는 건데요. 마치 전쟁터에서 각 부대원들이 부대장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는 대략 100조 개에 이르는데 이런 세포가 모여 하나의 공동 운명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전적으로는 동일한 세포가 각기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업을 합니다. 어떤 세포는 눈, 어떤 세포는 귀, 어떤 세포는 입, 또 어떤 세포는 손, 어떤 세포는 발과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세포들의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죠. 통신 시스템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 통신 시스템이 바로 신경, 그러니까 뉴런이고 이 신경이 진화해서 뇌가 되었다고 합니다. 독립적인 뇌 없이 신경만 있는 하등 동물들도 많죠. 그 다음으로는 세포 간 위계 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세포들이 각자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생존에 치명적일 테니까요. 예를 들면 눈을 통해서 포식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발이 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잡아먹히고 말겠죠. 백조개라는 엄청난 개별 생명체들로 구성된 공동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세포 간 혹은 몸의 각 기관 간의 철저한 위계 질서와 상호 협력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뇌의 전두연합령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기관도 종합적인 상황 판단은 하지 못해요. 그래서 뇌의 전두연합령이 위계질서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그걸 근거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은 맹목적으로 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이 목표 지향성일 수밖에 없는 진화론적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거울 뉴런에 대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기는 이 거울 뉴런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무조건 따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기가 처음부터 어른처럼 서서 걸을 수는 없지만 어른처럼 서서 걷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끊임없이 이 목표를 추구하죠.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 목표 지향성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몇 걸음을 걷는데 성공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죠. 아기 입장에서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성공의 보상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나면 아기는 더 열심히 시도하고 이 과정을 통해 목표 달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시냅스가 활발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걸음을 조정하는 이 시냅스가 충분히 형성되었을 때 아기는 비로소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잘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시냅스는 원하는 방향으로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냅스가 형성된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뇌졸중을 들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 걸리는 병이죠.
발병하면 손상된 뇌세포가 조정을 담당했던 신체 부위가 마비됩니다. 이런 증상은 해당 신체 부위의 운동을 기억하고 담당했던 시냅스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아요. 그러면 재활치료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뇌세포는 재생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시냅스는 더 생성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상된 세포의 주변 세포에 그 운동을 담당하는 시냅스가 새롭게 형성되고 발달되면서 마비된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시냅스가 형성되는 과정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 만약에 여러분에게 목표가 생기셨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냅스가 만들어지면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거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은 목표를 갖기 전 여러분과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도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저자는 이에 대해 목표가 생기면 노력도 저절로 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상에 널려있는 종이 몇 장을 구겨서 3m 정도의 거리에 있는 휴지통에 던져 넣으려고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여러분의 목표는 그 종이를 휴지통에 꼬린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꼬린을 목표로 신중하게 던졌지만 빗나가서 휴지통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짜증이 나시죠. 이건 목표에서 벗어난 실수를 한 것에 대한 일종의 내적인 처벌입니다. 반면에 종이를 잘 던져 골인에 성공하면 여러분은 기분 좋은 희열을 느끼실 거예요. 이건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에 대한 내적인 보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단지 종이를 휴지통에 던져 넣는다는 그 목표를 임의로 만들었을 뿐이지만 그 순간부터 종이를 던지는 행위는 성공과 실패로 갈립니다. 여러분이 일단 목표를 설정하면 성공 혹은 실패라는 커다란 자극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행위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에 커다란 자극과 의미를 만들어서 그 행위에 대한 내적 중요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종이 뭉치를 휴지통에 던져 넣는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종이 뭉치를 휴지통에 꼭 넣고야 말겠다는 절실한 마음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성공과 실패라는 자극의 세기는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하면 자극은 점점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자극이 반복적으로 입력되면 여러분 몸에서 감지하는 내적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서는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렇게 큰 자극이 계속 들어오는 거지? 목숨을 건 전투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결과 생존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것을 잊은 채 오로지 종이를 던지는 행위에 저절로 혹은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해 나아가면 우리 인간의 진화론적 본능인 목표 지향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면서 내적 중요성이 올라가고 궁극적으로는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표가 생기면 저절로 노력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영상을 통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여러분은 하루에 얼만큼 생각하시나요? 혹시 하루에 한두 번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또는 한 달에 몇 번 생각날 때마다 잠시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하는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걸 이루어가는 중이고 그 미래는 다만 아직 다가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해 정말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자면서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남과 동시에 다시 그것에 대해 생각을 시작합니다. 교세라의 창업주이자 일본 항공의 회장이기도 했던 이나모리 가즈오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 중 한 명인데요. 이나모리의 생각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바라고 원하는 바를 성취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계속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하게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식의 어설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강렬하게 그리고 자나깨나 끊임없이 바라고 원해야 한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해야 한다. 그 정도로 한결같이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를 성취하는 원동력이다. 조금 전 제가 심지어 자면서도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나모리 가즈오 역시 자나깨나 끊임없이 라는 표현을 했죠. 보통 자면서도 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그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한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자면서 생각을 어떻게 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뇌과학적으로 진짜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의 해마는 낮에 경험한 사건 중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폐기하고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보내 저장을 해요. 이때 해마는 정보를 아무렇게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정보와 연관시키면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 해마가 기억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저장하는 순간에 관련된 기억들이 모두 검색되어야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된 기억들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뇌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방식이 도서관에 책이 꽂혀 있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책을 다시 꽂으려고 할 때 관련 주제가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서 낮에 얻은 중요한 정보를 관련된 정보들과 연관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저장하려면 그와 관련된 장기 기억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상태에서는 기억을 꺼내는 능력은 강화되고 반대로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은 약화되는데요. 잠자는 동안 기억을 꺼내는 능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집중하고 있는 간절히 원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관련 기억이 잘 떠오르지만 정작 자는 동안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면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낮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우연히 떠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잠잘 때 얻어진 아이디어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잠잘 때 얻어진 아이디어는 평소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냈지? 라고 느껴지는 경우는 대부분 잠을 자면서 얻어진 생각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위 자나깨나 생각하기 혹은 자면서도 생각하기를 할 정도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신념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평생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머지않아 반드시 될 거라는 확신이 생기죠.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확신은 1, 2주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무서운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허들이 꽤나 높아서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몇 개월이 지나도 이 신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죠. 이때가 바로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지금 그 노력이 여러분의 인생과 바꾸어도 결코 아깝지 않게 느껴지실 거고요. 위대한 결과를 얻어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가치관과 신념, 믿음 때문인 겁니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여러분이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은 바뀔 겁니다. 에머스는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했었죠. 저자의 표현과 같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삶은 인생이라는 바둑을 두는데 주어진 제한 시간은 8시간인데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도 않고 스스로 속기 바둑을 두면서 1시간 만에 그냥 끝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오늘 하루 얼만큼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